20분 이상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건 바로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5가지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중력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나 주의를 오로지 어느 한 사물에 쏟을 수 있는 힘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집중력은 높은 학업 성취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이고 성인에게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집중력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집중력을 검색했더니 수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기사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프로농구 전자랜드 승리 비결은 4쿼터 집중력. 질책보다 칭찬했더니 학생 집중력 30% 더 높아져. 이처럼 집중력이 스포츠와 교육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가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 일체의 설 특집편에 출연해서 집중력 훈련을 설명한 것도 화제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스포츠, 연기도 그렇지만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 집중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골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장에서 한 명이라도 부스럭거리면 그게 굉장히 크게 들린다. 그러나 완벽하게 집중을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라고 말해서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예전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다들 있지 않았나요?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쉬는 시간에도 책을 보고 있고 등하굣길에도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늘 제자리. 반면 또 다른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늘 성적은 잘 나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집중력 때문입니다. 즉, 얼마나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느냐입니다. 이렇게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인정을 합니다. 또한 성인에게도 집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그만큼 체력 손실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기억했다가 실천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먼저 첫째, 심호흡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시험 보기 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심호흡을 4회 하는 것입니다. 심호흡은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뿜는 것입니다. 횡격막을 사용해 숨을 크게 내쉬는 복식호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천천히 10초 동안 들이마시고 뱉을 때는 20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뿜습니다. 숨을 내쉬는 시간은 들이마시는 시간의 2배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20초 동안 내뱉습니다. 그걸 4회 반복하면 2분입니다. 물론 심호흡 횟수와 시간은 개인별로 조정 가능합니다.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심호흡의 가장 커다란 효과는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할 때는 가볍게 눈을 감고 의자에 똑바로 앉은 자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변의 환경 정리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기 전 주변 환경 정리는 필수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책을 5분 정도 보더니 갑자기 다이어리를 꺼내서 용돈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보는 것 같다가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고 책꽂이에 있던 다른 학습 만화를 꺼내서 그 책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보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환경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학생들과 성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 딱 한 개만 보고 공부 시작해야지 라고 다짐하다가 관련 영상까지 보면서 아예 유튜브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는 본인의 페이스북, 이메일 또는 블로그만 확인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거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휴대폰의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책상 주변, 공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책은 깨끗하게 치우고 미리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한 모금 마셔야 합니다. 즉, 본인이 1시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온전히 그 시간 동안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주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스톱워치의 활용입니다. 본인이 계획한 일정에 따라 공부를 하되 공부를 시작할 때 스톱워치로 구체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공부를 시작했으면 오전 9시 공부 시작이라고 다이어리에 쓰고 스톱워치를 누릅니다. 그 후에 집중해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열공. 그리고 딴 생각이 들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이탈할 때는 스톱워치를 다시 누르고 그것을 다이어리에 기록합니다. 그 후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할 때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스톱워치를 작동해서 다이어리에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기 전 본인이 오늘 하루 실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합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마도 깜짝 놀랄 겁니다. 분명히 오전, 오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제 공부한 시간을 합산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학 용어로 ALTP라고 합니다. Academic Learning Time Physical Education. Academic Learning Time Physical Education. 우리말로는 실제 학습 시간이라는 용어로 체육교육에서 특히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교사 임용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런 식으로 스톱워치를 활용해서 실제 학습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의외로 실제 학습 시간이 많지 않고 중간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이렇게 스톱워치를 활용해서 본인이 스스로 하루 실제 학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록하고 그것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본인만의 루틴, 습관 만들기입니다. 루틴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적절한 루틴은 공부나 운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업무를 할 때에도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어느 날은 집중력 있게 잘 되고 또 어느 날은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공부가 잘 됐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루틴, 습관을 만들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먼저 다녀오고 물을 반 잔 마시며 한 잔을 가득 따라서 책상 위에 둡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방문을 닫고 책상에 똑바로 앉아서 심호흡을 3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5번 정도 지그시 눌러준 후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건 저만의 루틴 습관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영어 단어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고 공부를 마무리할 때는 교과서를 가볍게 읽는다 등으로 본인만의 루틴,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가지씩 하기입니다. 좀 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공부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부 기록을 합니다. 영어 단어 외우기, 수학 10문제 풀기, 국어 글쓰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인지 그 순서를 정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이 끌리는 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학 공부가 하고 싶고 또 수학 공부를 하면 국어 글쓰기가 생각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집중력을 높이는 5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 외에 번외 2가지. 충분한 수면도 필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당연히 집중이 안 되고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로 잠을 충분하게 자야 합니다. 또한 잠과 함께 적절한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요즘 운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과 성인들이 많은데 체력이 약해지면 금방 피로해지고 집중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키워주는 것도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심호흡입니다. 둘째, 주변의 환경 정리입니다. 셋째, 스톱워치의 활용입니다. 넷째, 본인만의 루틴, 습관 만들기입니다. 다섯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가지씩 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집중력은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5가지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